네, 간밤 미장에서 마이크론의 급등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를 보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답안지를 받고 오늘 개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지수 생각보다 더 강했고요. 옵션 만기일인 오늘 외국인들은 무려 3조 원 넘는 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이 더 궁금해지고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대결 내일의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뷰는 또 반도체 말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좀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강한 시장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76조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예상보다도 더 이상으로 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트렌드가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연휴 이후에 좀 더 빠르게 더 강세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고객 예탁금이 76조를 기록을 한 게 이제 결질 기준이기 때문에 이틀 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는 조정이 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했었던 날인데 그럼에도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매매하기 좀 재밌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일단은 좀 팔고 싶은데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왕 욕심내는 거 50만 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리포트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벤트 때 못 사신 분들은 사실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SK하이닉스를 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맞겠지만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더 추가적인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또 오늘같이 이렇게 무거운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인 기업이 10%가량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수급이 쏠리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목표가를 좀 더 올려서 3차 목표가는 45만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절가 라인은 35만 원대에 이탈하면은 그래도 수익은 일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미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얼마나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철강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10% 넘게 올랐더라고요, 장중에. 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했던 모멘텀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필수 소비재 철강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이슈 같은 게 정치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갑자기 급등 나와서 윗꼬리가 달긴 했는데 근데 차트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아직 대량의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대한 수급 자체가 워낙 대형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단발적인 테마에 대한 모멘텀은 윗꼬리를 좀 많이 길게 남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휴 이후에 또 테마적인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급등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타날 거다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4,000원 제시 드리면서 연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업 2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뭘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휴 끝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실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조방원이나 반도체 빼고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에 이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실적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은 소외되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오늘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증권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 증권주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76조라고 했는데
했는데 이게 시장에 들어오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1차원적으로 증권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연말에 코스피가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증시가 반등이 나온 게 한 1단계에서 2단계 수준이고 3단계, 4단계 포모 현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유동성까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은 역대 최대급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만 하더라도 증권주는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막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 테마를 고른 이유와 함께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장점으로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장점으로 앞에 먼저 2번이나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 혜택금이 76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주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실적을 믿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말까지 상승에 대한 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주의 최대 실적을 올해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길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워낙 강했어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부각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이라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역대급으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 장세가 역대급으로 한번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침체 기간이 조금 길게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익절까지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변수가 좀 더 딜레이 되거나 우리가 예상했었던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세론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증권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로 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ESS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ESS 테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 ESS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에 대한 화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에 대한 라인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구형 배터리를 교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센티브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형 배터리에 대한 화제 문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신형으로 계속 갈아치워라. 그래서 ESS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고 추진하는 업황 자체는 좀 장기 지속성을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랠리에서 2차 전지가 비교적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멘텀으로 배터리, 특히나 ESS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늦었지만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바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KB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의 3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축약을 해서 ESS 쪽으로 꼽아주셨고요. 우리는 장점을 또 알아봐야겠죠. 네, ESS에 대한 장점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신규 판매뿐만 아니라 교체 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캐즘 현상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가 아니라 ESS에 대한 화재이기 때문에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ESS 노후화된 것들은 교체 사이클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상품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견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설치나 설립을 확대한다라는 정부에 대한 정책도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ESS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건 ESS를 활용하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룸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근히 호재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또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테마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뭘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재가 또 나면은 또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후화된 배터리가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동차 때도 그랬습니다. 화재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그게 또 다시 한번 또 터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배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화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심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리스크로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S가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파이 자체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추석 연휴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키워드는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할 테마는 증권과 ESS인데 오늘 어떤 테마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연휴 이후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룸이 가장 많은 거는 ESS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ESS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은요? 네, 이름만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또 무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포인트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ESS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결과적으로는 삼성 SDI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셀부터 모듈, 팩까지 이제 원웨이로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을 통해서 ESS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가장 고부가 가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모멘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테슬라 전용 4680 배터리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교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기존에 판매했었던 이 배터리의 교체 사이클이 맞물린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 수 있는 배터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교체 사이클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넥스트레이드 때 잠깐 반짝한 건지 저도 지금 이 네. 윗꼬리를 보게 됐는데 여기 부분은 일단은 윗꼬리가 남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24일선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 계속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방금 윗꼬리를 달성한 것처럼 추세를 계속 돌리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상승에 대한 룸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인 42만 5천 원대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1.5%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31만 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0월 13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오늘 가면 될까요? 네, 연휴간에 네이버 밴드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드릴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연휴 내내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